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우선 6월 말까지 채권 시장의 흐름은 정말 난장판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전반적인 내러티브를 볼 때 금리 인하를 연내 1, 2회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 전망이 채권 가격에 프라이싱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영국의 HSBC는 최근 원자재나 이제 귀금속 가격 반등과 5월까지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하반기에는 반등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금요일에는 이제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가 39.7포인트에서 무려 8포인트 상승하면서 제조업의 반등과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인한 트럼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관세 인상이나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제한 정책이나 법인세 감세 정책 등 인플레이션에 불을 지피는 이제 불씨가 살아나면서 채권 시장이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상태이죠. 변동성이 엄청 커졌어요. 시카고 PMI 지수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와 상관관계가 꽤 높은데요. 60% 정도의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를 보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 저번 달 이제 신규 주문 감소로 인한 제조업이 갑자기 급반등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지만, 역시 이 지표도 채권 금리를 더 키우거나 하방으로 이제 진정시킬 수 있는 재료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5월에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제 PPI 지수, PC 모두 물가 하락을 나타내는 지표가 나와서 금리 방향은 하방으로 확실하게 내려가는 쪽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변동성에 갑자기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 변동성이 큰 듀레이션이 긴 장기 채권을 계속 가져가야 할까라는 의문이 새삼 들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부터 채권 투자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거나 대선 전에는 주가가 빠지긴 쉽지는 않고, 이후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주식에는 호재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선물 시장을 보면 또 미증시는 내려가기보단 역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미국 채권 시장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달러 강세 요인이지만, 향후 재집권하는 어떤 행정부도 돈을 덜 쓰면서 적자 구조를 흑자 구조로 바꾸기보단 돈을 더 쓸 거라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더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과 엔화의 지속적인 약세는 채권 시장의 지속적인 이제 악재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원달러 환율은 1380원을 지키면서 그 내외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미국 장기 채권의 현재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최근 톰리 같은 사람은 인플레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 찰수조합에서는 미국 노동시장에 급격한 냉각 신호가 잡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단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주장인데, 어쨌거나 2년 동안 4% 밑을 돌았던 실업률이 이제 4% 이상으로 상승을 했고, 24년도 상반기 일자리 창출이 월 평균 25만 개 정도이고, 이 수치는 평균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이거든요. 코로나 전과 이제 비슷해지는 일자리 창출 숫자와 그렇게 22년도 구직자 1인당 일자리가 최고치 2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었고, 소비자 연체율이 증가하고, 최고금리가 이제 페드 펀드 레이트 최고금리가 12개월에서 한 18개월 동안 아직 본격적으로 쿨링되지 않은 미국 경기가 갑자기 급하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 수가 있어요. 실업률에 대해서는 최근 미국의 바이든은 이민자들을 다시 추방하는 정책을 피면서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환호하는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정명령들을 보면, 최근 이민자들이 취업을 하면서 늘어난 비농업 고용 지수와 이어 소비들을 볼 때 이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면 비농업 고용 지수는 낮아질 것과 소비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한 미국 기업들은 물론 노동자들은 본격적으로 자르고 있지는 않지만 고용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는 모습들은, 또 임금 상승률을 보면 이직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새로 고용하는 고용주가 굳이 임금을 올려주면서 이렇게 채용을 할까 하는 경기 흐름을 볼 때 6월 노동지표도 5월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 생각이 좀 바뀌긴 했어요. 4.2%를 단번에 뚫기는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워낙 중립금리와 인플레이션이 확 잡히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이제 돈의 움직임을 볼 때 밴드 트레이드를 할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10년물 금리가 다시 4.5를 넘어 5%까지 가는 상방 리스크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 4.5 이상으로 올라가면 장기 채권을 더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포트폴리오를 너무 듀레이션을 길게 까는 것은 금리가 많이 올라왔을 때를 제외하면 리스크가 좀 크다는 생각이고, 좀 변동성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투자이기 때문에 피하려고 합니다. 다들 성투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